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26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맞는지, 이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태들, 당대표 이재명 리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최근의 전당대 돈 살포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짜 뉴스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속속 송치가 되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정말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민주당 안에서 몇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벌어졌습니다. 자, 꼼수 탈당을 했던 민형배, 그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그 무소속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이었다가 꼼수 탈당을 했던 민형배, 오늘 1년 만에 복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로 투기 의혹으로 또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탈당을 했던 김홍일 의원도 오늘 복당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재산 신고 누락 의혹입니다. 지난 2020년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서 제명이 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도 오늘 복당이 됐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는데, 특히 박홍근 임기 만료 하루를 앞두고 이것을 다 처리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민형배, 꼼수 탈당 민형배는 특별 복당 형식입니다. 특별 복당.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복당이다. 왜 그렇게 특별 복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냐 하면은, 탈당 경력이 있으면은 다음 총선 공천에서 감표를 받죠. 전체 득표수의 25% 감표를 받습니다. 표가 깎인다는 거죠. 본인이 탈당 전력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것은 당의 요구에 따라서 복당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피한 탈당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형배는 감표를 받지 않고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까지 다 열어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오늘 2명이 복당하면서 민주당 의석수 169석에서 171석으로 2석이 늘어났습니다. 꼴불견 같은 추태는 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었죠. 실제로는 이재명 대변인 역할을 했고, 여러 가지 가짜뉴스, 청담동, 이 청담동 가짜뉴스도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곧 소환됩니다. 김의겸도 곧 소환되는데,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김의겸이 돈봉투 파문의 주인공인 송영길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또 오늘 들려왔습니다. 송영길은 탈당을 했죠. 탈당을 했는데, 무슨 다 진상이 규명되고 나서 돌아오겠다 이러면서 탈당을 한 상태인데, 탈당을 한 당적도 없는 전직 대표의 대변인을 현직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송영길이 언론 참고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맡기로 했다. 김의겸이 송영길의 언론 참고. 워낙 김의겸이 거짓말도 잘하고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여론전을 막 해서 흑색선전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 실력이 송영길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짬짬이가 되는, 자, 이런 상황이 오늘 일어났고, 또 하나, 장경태가 그때 빈곤 포르노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계속 물고 늘어졌죠. 스토킹을 하듯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와 찍은 사진, 그 집에 가서 찍은 사진을 조명을 설치를 해서 화보처럼 찍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경찰의 수사 결과 조명 설치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그러니까 거짓말한 죄로 이 장경태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경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미 경찰이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조명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그 사진을 다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영상을 다시 털면서 저거 분명히 다짜고짜 저거는 조명 촬영한 거다. 조명을 설치해서 촬영한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서 당 안에서 자기 입장을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하던 이재명이 장경태는 최고위원이죠. 내가 봐도 저건 조작된 것 같아. 조명이 설치된 것 같아. 조명 설치돼서 그 사진을 화보처럼 찍은 것 같아.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도 고발해. 나도 고발하라고 해. 용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에게 이렇게 좀 응원을 받은 셈이죠. 장경태. 자, 거기에 또 힘을 얻었는지 또 하나 오늘 가짜뉴스 흑색선전을 막 퍼뜨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건데, 자, 이런 것을 또 언론이 또 일일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없고, 또 특히 일부 좌편향된 매체들은 이것을 아주 크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씻습니다.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반론은 거의 상대방 진영,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뭐 이야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이야기는 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데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죠. 그리고 워싱턴 DC 인근에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24일에 도착을 해서 보통 국빈 방문 뭐 이럴 때 도착을 하면은 화동이 남녀 어린이 화동이 꽃을 이렇게 주죠. 그 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면서 화동의 이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입을 이렇게 갖다 댔다. 흔히 그렇게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장경태가 또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흑색선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성적인 학대로 간주된다. 성적인 학대로 간주가 된다. 자, 그리고 이 입을 맞춘 것이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는데 미국에선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술이나 신체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건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자, 빈곤 포르노 이야기를 하더니 또 성적 학대. 일단 국민의힘은 참 저질 같은 의혹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사진 한 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이 미국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게 성적 학대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러면 아래 사진에서 화동에게 뽀뽀하는 부시 전 대통령도 성적 학대를 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현지 어린이의 꽃을 받고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사진. 그러면은 부시도 성적인 학대를 한 거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진 외에 지금 SNS에 그럼 이것도 성적 학대냐 이렇게 해서 여러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령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아기에게 이렇게 볼에 입을 갖다 대는 자 그런 사진도 있고 저희 아는 상태에서 그리고 문재인이 또 아기를 안고 아기에게서 볼에 뽀뽀를 받는 이런 사진들도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적 학대냐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질타를 합니다. 이따위 저질 비난을 제1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게 민주당 수준이다. 장경태 때문에
이 다른 청년 정치인들 앞길 다 막히게 생겼다 이렇게 비꼽니다. 장경태는 청년 정치를 주창을 하면서 국회의원도 되고 최고위원도 됐죠. 그리고 본인이 이 어린 시절 뭐 반지하방에 살았다, 젊었을 때 반지하방에 살았다 이러면서 빈곤을 또 하도로 꺼내서 국회의원도 되고 했는데 뭐 빈곤 포르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무슨 뭐 성적 학대 막 이런 식으로 마타도를 하면서 마타도 위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수법으로 지금 여의도 정치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해찬도 청년 정치를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청년 정치인들 앞길 다 막히게 생겼다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왜 장해찬의 이런 막말을 징계 안 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에 비하면 이 정도 막말은 별게 아니라서 봐주는 거냐.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나가면 어떻게든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깎아내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순방 성과들이 묻히게 하려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번에 숭동 순방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을 퍼뜨렸죠. 제일 처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 바이든 날리면 뭐 이것을 가지고 MBC가 허위 같은 그런 자막을 단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조문을 갔을 때는 천공이 그 문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뭐 늦게 뭐 런던에 도착을 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가짜 뉴스를 다 붙들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순방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 이원영 의원이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에서 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걸 뭐 잘못 읽어가지고 투자를 하기로 한 것처럼 우리가 넷플릭스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처럼 신문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이게 아니고 해프닝으로 밝혀지니까 그러면은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면 그만인데 그걸 또 내가 잘못 봤다 하고 나서는 이미 뭐 넷플릭스는 다 투자하기로 해놓은 건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사진만 찍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막 비난을 하는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흠집을 낼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일도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고시 다 해놓은 거 사진 찍는데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떻게 보면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만 되면은 이렇게 뭔가라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